안녕하세요. 대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APS고요. APS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S 같은 경우는 자산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지주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주요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영업에 따라서 지분법 손익으로 관련된 영업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계열사들이 24년에는 조금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S의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지주 사업부, 투명 LED, FMM, R&D, 소프트웨어 사업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R&D 사업부 같은 경우는 APS 리서치를 통해서 들어오고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코닉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결 기준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기업은 D&T, 넥스틴, 그런 AP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 해당 기업들의 매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분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ENT, 넥스틴, AP 시스템 등 회사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일단 APS의 합계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200억 원 정도가 조금 넘는 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200억 중에서도 이런 매출에 대한 합이 지분법 손익이 가장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28기 이제 누적을 보게 되면은 140억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22년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조금 줄어든 수치다라는 거죠. 왜 줄어들었을까 보게 되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반도체에 대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23년도 한 2, 3분기까지 업황이 악화가 되다가 다시 4분기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24년도에는 어떤 상황일까를 보게 되면은 일단 24년도는 IT OLED 시대를 통해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장 증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두주자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확실하게 얼마나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죠. 결국에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개인 기기에 구현된 AI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가 24년에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확대로 해서 ChatGPT, HBM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차세기들인 CXL 또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24년을 토대로 반도체 시장이 좀 더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넥스틴 같은 경우는 HBM 검사 장비 배류 고려 시 저평가다. 21%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넥스틴의 주가 목표 주가를 87,000원에 87,000원 유지했다라고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D&T 같은 경우는 이제 142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차전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전기차의 시장이 점점 소비에 대한 진작으로 인해서 풀리게 되게 되면은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4년도 뭐 1분기, 2분기 정도는 힘들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 이상부터는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24년도에 조금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25년도, 26년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성장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런 DENT가 더 많은 2차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AP 시스템일 것 같은데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이런 태양광과 2차전지에도 현재 발을 뻗고 있는 중이죠.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ALD 장비를 AP 시스템이 납품 계약을 했고 작년에 이런 태양광 같은 분야는 현재 태양광에서 이제 퍼크셀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퍼크셀 같은 경우는 태양광 효율이 한 28%에서 9%가 조금 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한 텐덤셀이라는 태양광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텐덤셀에 대한 연구를 현재 한화큐셀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텐덤셀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려면 레이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현재 AP 시스템에 대한 레이저 장비를 하나 큐셀에 납품을 했다라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도 SK온과 AP 시스템이 이제 배터리 공급을 체결을 했죠. 이제 AP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은 이제 AP 시스템 자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AP 시스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APS 같은 경우는 법적인 지주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손익이 지분법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넥스틴이나 뭐 이제 DNT나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나온 기사긴 한데 더 성장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것 같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들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APS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APS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APS의 주가가 그렇게 뭐 반등이 나와주긴 했다. 하지만 이 반등을 이제 조금 이어주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던 60평선에 대한 기울기도 완만해졌고 그래서 여기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이 60평선과 7천원 부근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지지 부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와도 이제 뭐 윗부분에 조금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릴 수도 있죠. 그래 눌려도 크게 눌리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7,000원 부분들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시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하락 시나리오로 가면은 이런 7,000원 부분들이 이탈하고 7,000원 부분들이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단기 추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60평선은 그래도 조금 완만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는 다음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PS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이 막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4년도에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도 점점 풀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나게 돼서, 지주회사로서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후회가 있다면 주가도 한번 같이 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PS에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 상황이나 계열사들의 주요 이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AP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